자,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살이를 산에 오르는 것과 비유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가긴 참 힘듭니다. 그렇죠. 내려가긴 또 쉽더라고요. 네. 연예계에도 이렇게 정상에 머무르다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요. 올라가기도 빨리 올라가고요. 음흠. 내려가기는 더 바람같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참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는 모양이죠. 오늘 저희 손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가요계에서 꾸준하게 사랑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 가수 변진섭 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변진섭 씨, 예. 아니 나이는 거꾸로 먹나 볼 때마다 어떻게 5살씩 아래고 되고 이번에 또 머리를 깎고 나타나니까 또 고3짜리가 어떨까 그래. 어? 예, 얼굴이 좀 동안이죠? 예, 동안이에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음, 대체적으로 동안이시고. 그래요. 근데도 뭐 간혹 후배들인가 놀린다며요. 변진섭 씨 이제 원로라고. 아니, 또 후배들이 뭐 근데 제가 이제 장난삼아. 후배들하고요, 좀 대기실에서도 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편보다는 같이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선배님 또는 이제 형 뭐 오셨어요 그러는 것보다는 형 왔어요 그러고 와고 농담 삼아 뭐 저한테 원로 가수 뭐 원로 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그죠? 네. 뭘 저번에 뭐 가요 무대도 나오라 그랬다며요? 그거는 그 섭외가 된 게 아니라 농담으로 그 얘기가 이제 농담. 퍼져갖고 아니, 막 희망사항 부르라고 나보고 가요. 진짜 원로들께서 들으시면 아니 무슨 얘기들 하는 거야 이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올해가 근데 변진섭 씨에겐 특별한 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올해 저 딱 데뷔하고 10년째 되는 10년째. 해예요. 변진섭 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래? 맞아요. 저의 느낌도 그래요. 그냥 왜 우리가 10년 하고 뭐 괜히 기념하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제가 기념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저 혼자 기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생일 기념하듯이. 그런데 이제 팬들이 뭐 방송에다가 뭐 엽서도 많이 보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죄송하죠. 저는 선배님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요계가 참 주기가 워낙 짧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길고 꾸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상적인 오히려 기준에서 보면은 1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1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1단계. 1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가수 생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조차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가수 하겠다 그러면은 말이죠. 부모들이 그냥 언짢은 그런 마음으로 다 반대를 먼저 하시는데 네. 그 어떠셨어요? 부모님께서 밀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반대 심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좋아해요. 부모님들도 저희 집에서 가수나 연예인들을 참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면서 하면서 아들이 하는 거는 싫어하고. 예,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렇죠. 이제 알고 보니까 힘드니까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힘들거든요. 이제 어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아들이 가수한다 그러면 일단.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저는 처음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하나 그러고 뭐 많이 있었어요. 뭐 그 사건도 아버님이랑 뭐 반대해갖고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가 되는 데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이제 풀어보자고요. 근데 이제 연예계가 다른 게 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 무슨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열심히 해서 오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참 누구나 재질 있으면 권장도 하고 싶고 해보겠는데 그럼요. 꼭 성공한다는 그런 답은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 그렇죠. 재능 하나 가지고 밀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운도 맞아야 되고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돼서 길게 간다는 보장은 더더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연예계인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의무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니까 싫더라고요. 강제로 배우는 거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또 음악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때 계속 피아노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근데
누나한테 배우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손 좀 땡기고 뭐 치다 어려우면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네 집에 가다 보니까 기타를 친구네 형이랑 친구랑 치는데 막 배우는 건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기타를 배우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또 하니까 기타는 내가 배우고 싶어서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어려워도 계속 하게 되고 밤낮. 좋아야 돼요. 네, 자기가 좋아. 엄마가 보더니 우리 진섭이 참 취미도 다양해.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갖고 그게 이제 좀 심해지고 친구들끼리 그룹 짜고 공부 성적 떡떡 떨어지니까 이제 취미가 다양해서 나중에는 기타를 막 부시고 막 아버지가 이제 막 부시는 건 아닌데 집어 던지고 막 못 쓰게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기타라는 소재가 집안에서. 그 뭐 친구끼리 만나면 안 피던 담배도 한번 연습해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공부는 참 잘했다며요. 공부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저희 엄마가 얼마나 이 교육열이 대단하시냐면 막 그렇게 극성스럽진 않으셨는데 이사를 갔어요. 저 때문에. 막내 아들 때문에. 예. 학군 문제. 학군이 그땐 평균화돼 갖고 뭐 시험 보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추첨을 통해서. 근데 그때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맹자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학교에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이제 전교 100등 안에 들면 벽볼 붙여요. 우리는 항상 시험 볼 때. 100등까지. 100등까지 벽볼. 전교. 네, 그래갖고 이제 복도에다 쫙 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항상 빠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엔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2학년 중간쯤 돼갖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룹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제 페이스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가야 돼요. 가갖고 같이 기타 치고 하다 보면 여기 빠지고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하면은 안 맞으니까. 물론 취미지만 팀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안 하고는 제가 못 배기겠네.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땡땡이라고 하는 그 수업 시간에 빠지고 정규 시간은 잘 안 빠졌어요. 거의 안 빠졌는데 자율학습 때 그때 안 하고. 네. 자율학습 때 빠져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이제 친구네 집 지하에 그 연습. 잘 모르던 얘기들이 슬슬 나오네요 오늘. 그리고 이제 참 편해요. 저는 이렇게 누님도 계시니까 얘기하기 편한 게 뭐냐면 그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단체 생활처럼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 한 명이 연습 딱 끝나고 한 곡 딱 끝난 다음에 담배를 피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피면은 나는 내가 음악이 좋아서 음악 하는 거니까 절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 다음 날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같이. 어떡하? 근데 그게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타락인데 이건 진짜 내 타락하는 길인데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음악하는 게. 자꾸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다 애들 착하고 그런 애들 음악 좋아하고 순수한 애들이면서도 그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담배 피게 되고 또 선배들 만나고 우리 음악하는 선배들 또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 만나면 소주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학생 신분에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뭐 실력 곡사 보기 전에 또 전날 또 밤에 친구들하고 뭐 그래갖고 그러니까 악모가 대단하시네요. 뒷조사를 다 해왔어요 지금. 제가 한 번은 그 내신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 네 과목 보는 실력 고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으로 날라와요. 프린트 돼갖고. 성적표가. 네, 반 학생 반 석차가 다 나왔고요. 근데 이제 내신에 안 들어가도 일단 집으로 날라오니까 애들이 신경 써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벼락치기를 자주 했다고요 저는. 근데 머리는 좀 좋았나 봐요. 머리 IQ는. 그래갖고 벼락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친구랑 셋이서 그 전날 친한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 셋이서 친구네 집 와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자 밤새고.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그 양주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드시는 양주. 근데 그 양주는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뭐 소주는 봐도 양주는 처음 본 거예요. 신기하지. 네, 야 이거 맛이 어떨까? 막 달 것 같아. 그래갖고 한 잔씩만 먹어보자. 한 잔씩만 달 것 먹어보자. 같아. 그래갖고 그래 한 잔씩 먹었는데
이거 막 쓴데 이상하게 그 향이 소주랑은 또 다른 다르지. 야, 한 잔만 더 먹어보자. 그래갖고 그 한 병 이만큼 드시고 남은 그 한 병을 다 먹은 거예요 그때. 이를 어째 내일은 세상에. 시험인데 어떡하려고. 그래갖고 그냥 잤죠 뭐. 그러니까 먹다가 자다가 일어나갖고 또 희한하다고 또 먹다가 자다가 막 이랬는데 아침 시간 돼갖고 걔네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 집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갖다가 애들이 이제 맛이 가 있으니까 학교까지 그 차로 바래다 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상태로 감각 없이 이제 들어가고 시험은 보는데 다 기억은 나고 글씨는 보이는데 막 의욕이 안 나는 거죠. 하기가 싫은 거 있죠. 막 시험 보기가. 갖고 어떡하니. 볼펜 이렇게 들기가 싫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술을 먹어봤으니까 아는데 그 다음 날 술 먹은 다음 날 막 해독이 안 된 상태죠. 근데 막 찍었죠 뭐. 볼펜? 그 사지선다니까 막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엎어 잤어요. 어떡하고. 그러고 나서 막 오후쯤 되니까 이제 술이 깬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결과가 딱 보니까 반 60명씩이었는데 한 반에 네. 57등인가. 공지했어 쌤. 아유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부모님이 아셨어요? 아이, 그래도 3명은 물리쳤잖아요. 그래도 아유. 그래도 내 뒤로 글쎄. 3명은 있잖아. 그게요, 이 저기 반 성적이 다 나오거든요. 저는 와 걱정됐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뒤에 3명은 과연 누굴까? 그래갖고 다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항상 하는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꼴찌에서 1, 2, 3등은 안 놓치고 걔네들이 꼭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갖고 막 그 얘기하면서 또 한 달간을 놀렸네, 또 친구들을. 그리고 이제 그때 부모님을 전화를 집으로 연결하고 오시게. 이제 아셨네. 그 어떻게 아, 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진섭이 그런 애 아닌데라고 이제 한 번도 그런 일 없으니까 이제 놀라갖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적표까지 보여준 거예요. 얘 아이고. 보라고 진섭이가 어느 정도 망가지고 있냐면 이 성적표 보라면서 선생님 딱 준 아이고. 거예요. 이제 학기 초만 해도 선생님들 이제 면담하잖아요. 학부형 면담하면 진섭이는 뭐 어디를 원하십니까? 본인도 그렇고 저희 부모들도 의대를 지망하기 바란다. 막 그러면 뭐 좋은 의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항상 희망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그 전까지는 제가 성적표 딱 속였죠. 그리고 학교 소출 딱 당했는데 보니까 어머니 오시라고 가보니까 당구장에서 걸려갖고 근신처벌 당해 있고 성적은 57등짜리 성적표가 없는. 아,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거기서 그냥 쇼크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늙으셨어요. 그때 많이 늙었죠. 그때 아주 확 늙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쇼크스러운데. 그 아버지한테 난 이제 제발 아버지한테 너 아버지 알면 죽는다 너는. 아버지한테 제발 말하지. 우리 아버지 무섭거든요. 아버지한테 제발 좀 말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뭐 아버님한테는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걸렸죠. 반년 만에 야 진섭아 너 성적표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더라. 학교 갖다 드렸는데요? 이러고 언제 그게 아니다. 앞으로 한 열흘 있어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열흘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나올 때 대체 줘봐라. 어떻게. 그러니까는 계속 이미 엄마한테 거짓말이죠.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니까 엄마 보고 엄마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기 여보 갖고 와봐요. 그래 딱 보더니 아버지가 이제 딱 보더니 응 이거 하더니 이제 얼굴에 이렇게 집어던지더라고 제 얼굴에 딱 집어던지더니 야 공부하지 말고 나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가 막히지 뭐. 그래갖고 내가 황당해갖고 나갔어요 집을. 아이고 지가 또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또 집을 난- 나가. 웃게 죽겠어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나는 이제 창피해서 나간 거예요. 창피해서 나간 거예요. 막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막. 그래 그 막- 눈총 받고. 눈- 아니 그래도 눈좀 달고 어른께서는 진짜 나가라고 하신 뜻이 아닐 텐데 그게요. 근데 막 너무 막 창피하고 그 막 집에 있기가 불편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걸리고 나니까 맞아. 여태까지 속였다가 막 속이고 있다가 확 걸린 그런 기분 있죠. 왜? 창피하고. 창피하고 못 있겠대요. 그래서 일단 나갔어요. 집 밖에서 이제 정리 좀 하려고 나가는데 제가 뭐 일단 저희 집은 좀 집안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이렇게 좀 탄탄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제가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나가갖고 좀 나쁜 길로도 빠지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항상 어딜 가.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꽃처럼 화초처럼 자란 애가 맞아. 그냥 나가갖고 이제 친구네 집 있다 큰일 났다 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가 이제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집에 전화해갖고 엄마가 이제 전화해갖고 너 또 왜 자꾸 그렇게 나가냐 삐딱하게 집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또 얼른 들어갔어요 저는. 그럼 옳다구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니까 또 엄마가 또 고기 끓여갖고 놓으시고 야 밥 너 어디 있었냐? 친구네 집 있었냐? 우리 엄마가 굉장히 낙천적이시거든요. 친구처럼 얘기해. 어디 있었냐? 재밌디? 막 이러면서. 아 저 친구네 집 뭐 성준이네 집 있고 이제 친구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애들끼리 좀 잘 많이 있고 방을 따로 해갖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사업하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상업 그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럼 뭐야 이불 뒤집어 쓰고 녹음 넣은 건 또 뭐요? 그 사건도 있었다며. 그게 뭐냐면 이불 뒤집어 쓰고 또 뭘? 얘기가 끊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갔다고 아버지가 이제 그때 워커맨이 귀했어요. 워커맨. 근데 아버지가 또 워커맨을 사주셨어요 저한테. 음. 너 영어 공부해라 이걸로 회화 옳지, 공부해라. 들어라. 그래갖고 그때 이 세트로 영어 회화 테이프까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서 그때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병원이라는 발음은 뭐 현지에서는 뭐 호스피탈이 아니라 하스피랄 뭐 이러면서 집에서 하스피랄 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 외울 정도로 뭐 think의 과거형 thought는 thought도 아닌 thought도 아닌 thought 뭐 이런 것까지 외울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게 1권. 한 10권 있는 것 중에서 앞에 1권. 1권 열심히 하다가 2권째부터는 이제 안 한 거예요. 그게 제 성격인가 봐요. 처음 열심히 하다가 이게 끈기가 없는지 2권째 돼서부터는 그 워커맨에 계속 가요 테이프 아니면은 그 팝송 테이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대신에. 예. 그리고 아유. 이제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 예,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뭐 하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딱 아버지 얼굴 보고 There are pictures in there 막 이러는 pictures in there 예? 아버지 왜요? 그럼 열심히 해라. 그 영어는 항상 있지. 언제 그 끝까지 필요한 거야. 예, 감사합니다. thought, hospital 막 이러다가 아버지 딱 나오고 이제 음악 듣고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녹음 기능이 돼 있어요. 그때 옳지, 좋은 걸 사주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김수철 씨의 내일이라는 노래를 그때 듣다가 기타를 그걸로 제가 땄어요. 똑같이. 기타를 그때 좀 잘 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녹음을 해갖고 내가 더 잘 불러봐야지. 그래서 녹음을 딱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부르려면 이제 소리가 들릴 것 같거든요.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완전 녹음실로 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녹음기 스타트 탁 해놓고 스쳐가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빠진 거야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 후렴 부분에서 흘러 세월 가면 점점 커졌고. 갑자기 이불을 확 뒤치는데 누가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그냥 그 아까 그때 그 이제 뭐라 그럴까 막 몰래 하다가 들키면은 더 놀래잖아요. 그래. 될까 멀고 아버지가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한동안. 왜 그럼 거기서 또 하스피탈 핑크 뭐 하지. 그 와중에 얼른 나는 완전히 아유 난. 아이고 아유. 이렇게 나 기가 완전히 막혀. 동상이 됐어요. 꼼짝 못하고 벌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타를 이렇게 뺐더니 가서 그냥 확 집어던지지 아유 현관에 가. 화나지. 그러더니 세상에. 차라리 그냥 걸렸으면 되는데 영어 공부한다고 맨날 보면 영어 공부하는 테이프 갖고 흘러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때 좀 쌓였었거든요 음악 때문에. 그걸 좀 흘러 하지 말고 기억이 막 영어처럼 흘러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때 팝송 테이프였으면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때 글쎄 앞머리가 있으니까 어쩌면. 그 머리 굴려갖고 아버지 이거 발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라고 했을 텐데 그거 흘러 하는데 그거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뺏겼죠. 기타 뺏기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딱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확 집어던지더라고. 근데 그거 갖다 한 몇 년 후에 제가 테이프 정리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딱 들으니까 그 상황이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것까지. 흘러 그러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웃기든지. 그거 넣어요. 노래 새로 아, 할 그 때 테이블 디스크를 그걸 넣으라고. 잊어버렸어요. 아깝다. 그거 같이 실감 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좀 아버님이 화가 나서 변진섭 씨하고 좀 갈등이 있었겠네요. 그랬는데요. 결국은 그때 계속 성적 떨어지니까 기말고사 성적표까지 아버지가 꼭꼭 챙기시더라고요. 그래고 딱 보더니
그러니까 가망성을 나한테 잃은 거예요. 아. 실망했지. 그 기간에는 그게 회복한다고 회복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1, 2년 동안 그럼요. 허물어진 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요. 네, 학력고사라고 그래봐야 뭐 한 두세 달 남겨놓고 마무리한다고 뭐 마무리는 했지만 예.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기본으로만 학력고사 친 거나 다름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넌 재수를 해라. 음. 그러니까 나는 근데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음. 다시 재수를 해도 이미 다른 맛을 들여갖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자신이. 다시 열심히 이거 딱 쌓아두고 할 자신이 없고 그냥 아버지 저 어떻게 이 성적에 맞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이제부터 너 내 아들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딱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러다가도 그러면 아버지 말 듣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되다가도 일단 집 밖에 나오면 또 애들이랑 또 하하 웃고 완전히 감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또 음악하면 거기 외쳐 오예 이렇게 되니까 아유. 뭐 생각이 없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음악하는 애들끼리 야 너 어디 원서를 거냐 어디 원서를 거냐 쭉 하다 보다가 어.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같은 팀을 짜갖고 그룹을 해갖고 뭐 또 나가. 진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학 말 몇 마디로도 친구들이 막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이르죠 그래. 그리고 막 그런 이 친구들은 돌파구는 되지만 본래 가야 될 학생의 길은 멀어졌고, 멀어졌고. 잘하던 공부 못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 이상 화나는 거 없거든요. 애초부터 못했으면 그래 네가 기술을 배우든가 네 능력대로 다른 그렇죠. 길을 못 이렇게 보냈을 텐데 맞아. 항상 잘하던 아이가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거든요. 해보지도 못하고 말아야 되니까. 글쎄 말이요. 그 아버님하고 그 갈등이 몇 년이나 가던가요? 한 3년 정도 갔죠. 와 제가 그러면 아들하고 3년 동안 아버지하고 저하고 밥도 안 드셨어요. 식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죽는 건 엄마요. 분위기 맞추고 거짓말 해가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부자간에 속 많이 썩었셨네요. 얘가 좀 우리 집안 분위기에 맞춰서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맞아요. 자꾸 이렇게 나가서 하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 나가서 하니까 그냥 점점 미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안쓰럽고. 자식이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상태에서 학사 경고를 또 받았네요. 아하.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어디 창피해서 가나. 말도 못해. 네. 학교 수업이 안 되니까 출석 일수가 안 되니까 학사 경고가 집으로 또 날라왔어요. 그것도 우편함 그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시간 되면 나가야 되고 뭐 그 뭐 통기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우편함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학교 고등학생처럼. 대학생이 됐으니까 신경 안 쓰고 나갔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딱 가니까 엄마가 아버지랑 아버지가 나 상대도 안 하다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넌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이 경고장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유 어떡해. 그래서 그만두래요 나보고. 아이고. 학교 그만두고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밖에 안 돼서 국가 진짜 무슨 국고 낭비다 너는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가든가 네 맘대로 이제 넌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한테서 손 뗐다. 예. 그래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몇 번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기회를 한번 딱 주시더라고요. 반성문을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썼는데 반성문을 잘 써갔으면 이제 그게 좀 회복이 됐을 텐데 그때 반성문 쓰기 전에 또 술을 한잔 했어요. 이걸 어떡하면 먼저. 참. 아니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신경질도 나 아버지한테 혼났겠다. 나가고 포장마차 동네 포장마차 가서 멍게를 되게 좋아해요. 또 멍게하고 소주를 딱 먹고 딱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그 반성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케이 반성문을 써갖고 아버지한테 한번 이렇게 좀 회복을 해보자. 반성문 썼는데 쓰고 술 좀 취해갖고 그 아버님 방 주무시는데 이렇게 그 뭐죠? 머리만 머리맛은 아니고 이쪽 가구 있는 쪽에 사이드 딱 사이드 놓고 테이블. 딱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술이 잠이 깨기 전에 아버지가 이 자식이 이게 반성문이라고 써놔. 딱 깨요. 그리고 아버지 확 나가시더라고요. 아유. 넌 안 돼! 그러니 나가시더라고요. 딱 어떡해, 반성문을 내가 뭐라고 어떡해. 썼지? 딱 보니까 아버님 뭐 그깟 일로 그러세요. 끝까지 해봐. 예? 그깟 일로 그러세요. 그깟 일로 오세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완전 이거. 그리고 저 언제 한번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반성문이 아니라 어떡하면 좋아. 항의문을 썼군요 거기다. 거기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나도 아버지 술 한잔 하면서 남자답게 얘기를 하고 싶.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걸 상상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아버지랑 아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다 막 하고. 그거는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랑 사이가 좋았을 때 기분 그리고 좋을 이제 때. 성인이 됐을 때 뭐 그런 건데 이거는 나한테 쌓일 대로 쌓여 있는데 반성문 써오라니까 아버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술 한 잔 먹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죠. 그렇다고 다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짚어 던지고 나가시더라고. 그러다 한번 또 뭐 되게 매 맞은 적이 있대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집안에서는 엄격은 해도 뭐 이렇게 집 식구들한테 손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태어나서. 유일하게 지금 제가 맞았죠. 이제 뭐 어떻게 왜 그- 맞았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맞은 거예요. 아.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집이 이제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 건물 맨 위층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도중에 공백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집이 나간 그렇지. 거예요, 네. 부동산이. 응. 그럼 한 달 정도 공백기 사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작은 아버지가 아 형님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계시라고 뭐 딴 데 뭐 전세 갖고 돈 벌릴 일 뭐 있습니까라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형제분들이니까 간 건데 우리 아버지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재수 씨고 작은 엄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여갖고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이고 그때 이제 한창 막 아버지한테 쌓일 때 그 사촌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네. 걔가 고3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음. 고3이니까 걔네 집에서 또 이제 비상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또 술 먹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입생 환영회다, 뭐 우리 서클에서 선배다. 맨날 이제 이거 끝나고 뭐 이거니까 또 잘 예, 뽑히지. 이거니까 뽑혀갖고 한 잘 잔해. 그럼 한 뽑히지. 잔. 이거고 이제 그다음 뭐 또 끝나고 전 가야 돼요로 가도 또 생업 있잖아요. 또 저는 학생 신분에 가서 끝나고 나면 뭐 밤 12시 넘어서도 그 스테이지 하다 보면 거기 손님이 뭐 맥주 한 잔 대접한다. 또 노래 너무 먹지. 노래 너무 좋다. 뭐 이태원 같은 사람은 외국인이 와갖고 또 팝송 한다고 막 그렇게 좋다고 맥주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먹고 이제 취해갖고 맨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오래 동- 참으셨어. 예. 동생이 고3인데 가뜩이나 눈치 보이는데 얹혀나는 거니까 한 달은. 근데 늦게 들어갔으니. 그 늦게 들어가고 같은 방 쓰는 애한테 이제 술 냄새 풍기고 아유, 쌓인 거. 그건 맞을만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참다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술이 완전히 이거 있죠 인사불성처럼 취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엔 도저히 못 가겠다 싶어갖고 그 와중에도 친구랑 우리 형이 이제 화실을 미술을 전공하셔갖고 화실을 차렸는데 그 화실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의자 놓고 자는데 우리 형이 또 12시 넘어서 친구들 데리고 거기로 오네요. 아니 거기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내 친구한테 업혀갖고 집으로 그래갖고 갔어. 거길 갈 데는 없으니까 그 작은 집에 간 거예요. 음. 그리고 벨 누르고 새벽 3, 4시 돼갖고 아유. 벨 누르고 딱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요 이제 이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엄마가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지.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러더니 문 앞에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 좀 체격 있고 운동 체질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복싱 선수도 하시고 대학 시절에 와. 다다다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대학교 때 그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와. 이제 그런 분인데 뭐 술은 취했는데 문 앞에서부터 작은 엄마가 들어왔니?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딱 나오더니 너는 뻑 이거야. 아유. 뿡딱 떨어지죠? 그러면 대로 큰 길가 있는 데까지 또 오면 또 일어나면 뻑. 아유. 완전히 데리고 노는 것처럼 공 갖고 노듯이 그냥 뻑뻑뻑. 그래갖고 많이 그 맞았고. 큰 길가까지 나오면서 맞았어요. 아유. 내 친구 같이 왔던 애는 도망가고. 그 아버지가 또 넌 가라고. 그리고 너 이런 애 사귀지 말라고. 아. 날 가리키면서 얘는 안 되는 얘는 구제불능이니까 아유. 너도 좋은 친구 사귀고 이런 애 사귀지 말고. 뻑. 참 어떡해. 아유 그냥 막 술이 막 깨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하도 맞아. 맞아가지고. 자꾸 이제 엎어졌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길로 이제 건물 그 공사하는 데 가시더라고요. 그냥. 자꾸 이러고 이제 기다시피 해갖고 이제 자갈 집딱 또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아 막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못 일어나겠더라고. 아파 술이 깨니까. 아프고 뭐. 엄마 불쌍하고 5,000원 주시더라고요. 아유 참나. 그런데 말이요. 그러시던 아버지가 그래도 언젠가는 풀렸겠지요? 그게 제 생각에 이제 신인가제 제가 데뷔하고 나서 그렇고 데뷔를 해가지고. 네, 그때까지도 집에서 이제 포기하고 저는 속였어요. 아. 집에다 얘기를 일치 안 했어요. 일치 안 하고. 그게 87년인가요, 그러면? 네, 그때가 이제 데뷔 연도였는데 데뷔할 때까지 얘기 안 하고 막 그야말로 저는 데뷔할 때 대해서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통기타 업소라는 게 저기 우리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 이게 예. 항상 꾸준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그때만 해도 집에서 용돈 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데뷔해서 가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최성수 씨가 그때 저희 또 그 쉘브르 그 통기타 선배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형한테 가서 형 의상 좀 빌려줘. 어. 그래서 그 형한테 의상 빌려갖고 이제 나갔는데 의상이
성수형 바지를 내가 입으니까 내 배가 2개 들어가요.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회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1등. 모습이 어땠어요? 근데 뭐 그땐 기억 못 하셨죠, 아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남자가 되게 그런 가요제에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 확률도 여자 가수들이 높지요. 그런데 남자가 한 2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참 돋보이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상을 뭐 가창상인가 해서 한 2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 3등상이었어요. 은상하고. 사실 그때 뭐 그럼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셨겠네. 어떻게 아버지가 아니 그걸 근데 알고? 저희 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그 대쪽 같은 분이시라 그렇다고 갑자기 야 너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신인가요제를 보셨다며요. 그것도 어떻게 봤냐면은 그 회사 직원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그때 나온 거예요, 생방송으로. 식당에서 예, 보셨군요. 그때 아버님이 그때 이사님이신 변이사님 저기 아들은 아니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거지. 진짜. 뭐 TV에서 어디서 많이 보내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새벽에 좀 축하 파티하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잘 나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더 늦게 오셨어요. 더 늦게 오셔서 어머니랑 식사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이제 들리더라고요. 오늘 진섭이 뭐 TV 나왔대? 뭐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동안 뭐 당신 뭐 그동안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뭐 나간다. 아유 나도 몰랐어요. 뭐 이러다가 뭐 근데 뭐 그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버지는 그저 궁금해, 그런 것만 걱정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말 안 하시다가 이러더라고. 너 저기 기타 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춥고 근데 겨우 그때까지 추웠어요. 4월 달인데 춥고 밤에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니까 춥고 감기 걸리니까 너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차 갖고 다녀라. 어머 웬일? 야. 웬일? 그냥 갑자기 웬일? 막 교양하기 막 내 머릿속에 막 흘러나오는 것 같은 기분 있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중고차를 사주시더니 너가 열심히 해서 야 너 열심히 해갖고 네가 더 좋은 차로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줘서 좋긴 좋은데 그 성공할 때까지 너무너무 못살게 굴었잖아요. 사실 막 때려주고 잘더라고는 그랬지만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던 게 명절 때 이제 할아버님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난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진섭이 날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TV 나온 거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약사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그 아주 유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엘리트고 아주 신사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막 음악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고 막 그러면 나는 그 작은 아버지 찾아갖고 약 갖고 바카스 뭐 음료 저 뭐야 이 드링크제 같은 거 얻어 먹으면서 막 야 너 이 음악하고 그런 거 좋은 거라고. 근데 네 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너 음악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보고 그 진섭이 이렇게 잘 되는데 가수 되고 성공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말리셨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내가 얘가 잘 된다는 일이라 있다면 뭐 아버지로서 뭘 못 말리겠냐. 왜 말리겠냐. 그런데 가수라는 직업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되고 나서도 어렵고 맞아요. 될 때까지도.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나중에 세월 지나갖고 얘가 만약에 후회할 일 생기고 그러면 그때서 누구 엄마하고 또 내가 그때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더 크겠냐. 그래서 그런 거지. 얘 공부 착실해서 안전하게 살면은 그것처럼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거라고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은 거예요. 딱 듣고 그때는 이제 원망했던 게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만나고 왔거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적 떨어지는 걸 보고서 알았죠. 그 이제 상당히 이제 지가 화를 내고 기타도 많이 2개나 부셨습니다, 지가. 그런데도 도저히 뭐 자기네들 그 취미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 음악으로 가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죠. 그러니 이걸 또 아버지한테 말하면 또 뭐 매일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아버지 들어오면 버섯 피해갖고 또 아버지 식사한 다음에 또 걔 또 살짝 숨으라고 또 차려주고 이렇게 또 아버지가 나가면 또 살짝 들어오면 또 살짝 또 나가게 하고 그냥
너무 그런 식으로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비상으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뭐 걔들은 바쁘니까 차만 굴러가면 또 가지 않습니까? 차 오일 점검을 합니까? 기름 점검도 이제 요새는 좀 자꾸 여유로우니까 그런데 밤 2시, 3시쯤 되면 따르르 나오면 아버지 차 섰어요. 가보면 기름 앵꼬야. 그러지 그거 끌고 들어오고 이제 그거를 한 몇 년을 했습니다. 왜 지기를 좋은 길을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길을 가갖고 좀 정석으로 해갖고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이런 거 안 하고 왜 그런 데로 가나 하나 안타깝고 무슨 잘못될까봐 그런 저기로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또 지가 원하는 걸 하고 또 자기 갈 길을 해서 다 그만큼 좀 성공하기 어려운 데에서 그만큼 좀 해 나간 것이 아주 그냥 대견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자다가도 깜짝 이렇게 제가 참心痛하구나 이런 고마워요. 가수로다가 이제 시가 데뷔로 하고 이랬을 때 그 정도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홀로 된다는 그 첫 집을 나오고서 이제 막 지가 바깥에 나가 뭐 레코드 가게마다 뭐 길바닥에마다 그런 노래가 이제 우리 애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느꼈죠 사실은. 진섭아 항상 건강하고 차 끌고 다니는데 차 조심하고 제일 걱정이 차 끌고 다니는데 제일 걱정이 된다. 차 조심하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남한테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바란다. 앙금은 무슨 앙금이 있어요? 저 어른들은 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죠. 차 조심, 길 조심. 그리고 정상적으로 해서 뭐 연예계가 비정상이라는 얘기 아니라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할 그리고 때까지는. 돼서도 끌기가 어렵다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어른들은 반대한 거지. 재능을 죽여라는 뜻은 아니었죠. 음악이 나쁘대라는 뜻은 아니 저희 아버님이 또 이렇게 무지하시거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퇴보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아유, 얘 말씀 들어보면 네, 굉장히 세련되신데 이제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저희 아버님이. 예. 66이신데 당차세요. 네. 청춘이셔.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한갑이 넘으신데도 굉장히 동안이세요, 집안 식구들이. 그런데 이렇게 저 때문에 그나마 어머니가 늙으신 거예요. 안 늙었어요. 청춘이셔. 이제 변진섭 씨가 네. 아버지 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뭔가를 갚아드려야 되지 그래야죠. 않겠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요, 이제 간혹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버지는 너희들 커서 뭐 돈 많이 벌었고 아버지 엄마 호강 안 시켜줘도 되니까 니들이 똑바로 잘 살기만 하면 그게 아버지는 너희들이 나한테 맞아. 효도한 거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 무슨 뭐 물질적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제가 좀 그래도 막 좌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사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좀 참한 여자 만나서 옳지. 결혼하는 거. 또 하나가 아니라 그게 제일 바라시는 걸 겁니다. 거기다 이제 옥동자까지. 예, 은연중에 아버지가 사실 좀 말씀 많이 없으신 편인데 은연중에 이렇게 한번 딱 던지시는 거 있죠. 이제 보고 싶으신 거지. 야, 너 저기 너 이제 결혼해야지. 그리고 너 좀 착하고 착한 여자 만나고 결혼해야지. 그랬거든. 아버지 너 아직 연예인이고 그래도 아직 결혼 생각 없고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아직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라. 그걸 이제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작은 변진섭이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작은 변진섭이. 자, 어머님께서 또 변진섭 씨한테, 진섭 씨한테 편지를 영상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께 그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웃겨요. 내 아들 진섭에게 진섭아 내가 벌써 노래한 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니 엄마의 마음이 새삼 설레는구나. 오랜만에 새로이 음반을 내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너희 힘든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안쓰러웠는지. 내색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이달리 널 사랑하시는 아빠가 진섭이 너에게 엄하게 대했던 것도
그만큼 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은 알지. 가수왕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주위 분들께 내 아들이라며 자랑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엄마의 눈에 선하구나. 예. 진서봐, 엄마 아빠가 내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엄마가 바라는 건 어디 가서나 겸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아들이었으면 한단다. 진서봐, 사랑한다. 엄마가. 참 나는 진섭 씨가 네. 왜 그렇게 힘차게 잘 뻗어나가고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냈나 연구해봤더니 안 보이는 데서 부모님이 버텨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마음의 기원이 아들한테 다 갔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오늘서부터 부뚜막에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우리 아들 빌어야 되겠어. 역시 왜늘 역시 해오시는 아들 잘 되는 거는 애미야 애미.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12시 넘어서 좀 늦게 들어갈 때 보면 제가 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키를 따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싹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 나면 저쪽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기도하고 네. 엄마 기도가 최고야. 그리고 뭐 우리 형도 그랬지만 나도 그랬지만 시험 볼 때 되면 막 그 100일 기도 천일 그거 쉽지가 않은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성은 굉장한 분이에요. 진짜로. 대단하지. 자, 뭐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변진섭 씨 어머님도 그 이상이면 해야지. 오늘 또 이렇게 변진섭 씨가 가수왕까지 하고 기복 없는 그런 꾸준한 사랑을 받기에는 부모님의 아주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앞으로도 네.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 또 조만간에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진섭 하나 그 데리고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